철학에 정통하실 것 같은, 아니 철학한테 전두엽을 정통으로 두들겨 맞으실 것 같은 흑자 1스님께서는 레드필 지식에서 최종 보스급 모순이라도 발굴해내신 것처럼 거드름을 호들갑하셨어. 그런 하하찮고 야알팍한 도덕철학 실력을 뽐내는 주제에 레드필 지식에게 감히 시비를 꼴값하시는 면상을 뵙고 나니 진화심리학 전문가이자 철학도 세미프로 실력은 되는 본자 이덕화가 출동하지 않을 수 없었노라. 흑자 1스님께서는 레드필 지식의 모순을 박제하시려다 오히려 자신의 논리만 박쥐처럼 물구나무 자빠지셨다네. 까지 마세요. 덕화에 양보하세요. 흑불도 모르시면 그렇게 흥난 척하시면서 레드필 지식을 까지 마세요. 진화심리학 전문가이며 레드필에도 불만이 많은 이덕화에 양보하세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도덕철학과 모순에 대한 아주 쉬운 강의나 들어보세요. 흑자 1스님도 알아먹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의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픽업 아티스트들 중 일부가 레드필 지식을 설파하기 시작했다고 해. 픽업 아티스트의 지하 목표는 하룬나잇 정사각형이야. 그들의 목표 달성률이 상승할수록 여자들의 바디 카운트도 덩달아 상승하겠지. 그런데 레드필에서는 바디 카운트 낮은 여자를 선택하라고 조언하지.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거야. 흑자 1스님께서는 여기에서 어떤 모순을 발견하셨을까? 도둑질을 당하기 싫으면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흑자 1스님의 도덕철학 말씀을 이런 식의 황금률로 해석하면 레드필 지식에 모순이 있다는 비판이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여. 하지만 이런 식으로 모순과 일관성을 정의하면 국내 최다승을 달성한 이창호 구단도 일관성이 없다고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지 않을까? 바둑을 두다가 져서 기분을 잡치기 싫으면 바둑을 둘 때 이기지 말라. 원래 부도덕한 행위인 도둑질과 정정당당하게 두는 바둑을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도둑질을 당하기 싫으면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말이 왜 필요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 애초에 도둑질이 부도덕하다고 전제했다면 도둑질을 당하기 싫으면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식의 도덕적 논증이 왜 필요한 거지? 이미 전제된 것을 증명시키나 하는 것은 무슨 쓸모가 있지? 도둑질을 당하기 싫으면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식의 도덕적 논증이 순환논법이나 동어 반복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이라는 걸 좀 해보심이 어떠합니까? 이 문제가 쉬워 보인다면 당신은 도덕철학 천재거나 도덕철학 유치원도 졸업하지 못한 거라고. 양쪽 극단이 아니라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문제가 아리송해질걸? 이건 황금률과 칸트의 정언명령의 유효성 또는 유해성에 대한 문제와 관련이 있어. 엄격한 도덕철학에 비추어 볼 때 황금률과 정언명령이 유효하지 않다고 본자 이덕화는 믿고 있노라. 뜬구름 잡는 철학을 배제한다면 황금률과 정언명령이 도덕철학에 유해하다고 본자 이덕화는 믿고 있노라. 이 영상의 목적은 일반인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이인안해한 도덕철학 문제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야. 흑자 1스님도 어느 정도 알아먹을 수 있는 영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와 챗GPT의 분석에 따르면 흑자 1스님께서 판매하시는 흑닭이 상당히 비싼 편이라고 해. 흑자 1스님께서 물건을 사러 시장에 가시는 장면을 상상해보자. 흑자 1스님이 가성비 좋은 상품을 사려고 노력하신다고 하자. 흑자 1스님께 내 애가 감히 묻겠다는 거야. 흑자 1스님의 판매 행태와 소비 행태 사이에 모순이 있나옵니까? 80만 유튜버 흑자 1스님의 팬층이 두터워서 값을 비싸게 불러도 상당히 많이 팔리지. 이럴 때 남들보다 비싸게 파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죄인가요? 자본주의 시장에 가서 남들처럼 가성비 좋은 상품을 사는 것이 죄인가요? 둘 중 하나만 추구해야 하나요? 둘 모두 추구하면 모순이라는 대제를 범하는 건가요? 어떤 레드필 지식러가 단기 짝짓기 전략을 쓸 때는 되도록 많은 여자들과 하룬나잇을 성취하려 한다고 하자. 바로 그 주홍약사가 장기 짝짓기 전략을 쓸 때는 되도록 바디 카운트가 낮은 여자와 결혼하려 한다고 하자. 흑자 1스님은 이것이 모순이라며 비판하고 조롱하고 트집 잡고 증오하고 미움하고 거부하고 비난하셔. 원래 의미의 지뢰 설치반이 지뢰를 피하면 모순인가? 지뢰 설치의 정신에 따라 스스로 알아서 지뢰를 밟아야 일관성이 있는 건가? 잘생기고 키 크고 싸움 잘하는 남자가 열심히 지뢰를 설치하고 다녔다고 하자. 그 결과 여자들의 바디 카운트가 높아졌다고 하자. 정작 자신이 결혼할 때는 바디 카운트가 낮은 여자를 골라서 결혼했다고 하자. 비유적 의미의 지뢰 설치반이 지뢰를 피하면 모순인가? 여기에 어떤 모순이 있지? 내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흑자 1스님은 도대체 어떤 측면에서 모순이 있는지 명시하지 않으셨어. 흑자 1스님께서는 지희가 보기에 대충 모순이라고 생각되면 그것이 곧 모순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흑자 1스님이시여, 뜬구름 잡는 철학에 만족하지 않고 전진하시려면 도덕철학이든 과학철학이든 철학이란 것은 너처럼 그렇게 대충 하시는 것이 아니시란다.
만약 가성비가 낮을수록 무조건 부도덕하다를 도덕 규범으로 삼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 흑자 1스님께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성비 높은 제품을 사려는 것은 도덕적인 반면 판매자의 입장에서 가성비 낮게 흑닭을 팔려는 것은 부도덕하겠지. 만약 바둑에서 이겨서 상대방의 기분을 더럽게 하는 것은 부도덕하다를 도덕 규범으로 삼는다면 이창호 구단은 바둑계의 악마겠지. 만약 하룬나잇을 많은 이성과 할수록 더 부도덕하다를 도덕 규범으로 삼는다면 능력이 넘치는 지뢰 설치반은 넘치도록 부도덕하겠지. 아무리 많은 여자들이 덤벼들어도 자신의 도덕성을 수호하기 위해 한 명 빼고는 다 거부하면서 살아야겠지. 너무 이기적이라서 문제라고? 능력 만땅인 남자가 엄청 많은 여자들과 관련하여 이기심을 채우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그렇다면 능력 만땅인 남자가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이기심을 채우는 것도 문제겠네. 보통 사람들이 꿈에나 그릴 정도의 큰 돈을 흑자 1스님께서 유튜브로 버셨으니까 대단히 부도덕한 삶을 사신 거네. 바둑 능력 만땅인 이창호 구단이 우승을 밥 먹듯이 해서 이기심을 채우는 것도 문제겠네. 모순을 범했다며 이창호 구단을 비난할 수 없다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지뢰를 피하는 지뢰 설치반을 비난하는 거지? 강제력도 속임수도 쓰지 않고 능력껏 돈을 많이 벌었더라도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빠지시라고.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너의 자유야. 도덕 철학 논쟁을 할 때 일관성만 있다면 어떤 도덕적 입장도 나는 존중한다고. 하지만 이건 여기에서 다루는 도덕 철학적 논점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야. 능력을 정직하게 쏟아부어서 생긴 불평등을 용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과 관련하여 욕심을 채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야. 강매를 하거나 과장 광고를 해서 부당하게 돈을 버는 것이 문제지. 능력을 정직하게 쏟아부어서 짝짓기와 관련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야. 강제력, 속임수, 불륜 등과 연관이 없다면 말이야. 능력을 정직하게 쏟아부어서 바둑과 관련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야. 쇳내의 비판이 흑자 1스님을 너무 희화화해서 억울하십니까? 카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도대체 어떤 도덕 규범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 흑자 1스님께서 친히 나서셔서 명시적으로 밝혀주시옵소서. 내가 보기에는 강제성과 속임수와 불륜을 배제한다면 시장 논리에 따라 상품 시장이나 짝짓기 시장이 돌아가는 것 자체는 부도덕하지 않다는 입장을 흑자 1스님도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지뢰 설치반이라면 지뢰 회피를 마땅히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아. 오히려 일관성이 없는 쪽은 흑자 1스님 아닌가? 자유롭게 거래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상품시장, 노동시장, 짝짓기 시장을 지지한다면 그 규칙 안에서 이기심을 추구하는 것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 일관성 아닌가?